안녕하세요. 젊은장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근법을 오늘 알아보려는 이유는요.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스케치업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쪽 도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제 파일을 좀 진행을 하고요. 도면을 볼 때의 느낌하고 비슷하게 예제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투시도법과 혹은 원근법 그리고 뭐 등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평행 투시도 느낌을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원근법이니 뭐 투시도니 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스케치업에서는 기본적으로요. 잠깐 트레이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상의 선을 하나 몇 개를 띄워보면요. 예, 이쪽 끝부분에서 선이 모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선이 모이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요. 자, 이렇게 소실점이라는 게 잡히죠. 그래서 이 소실점이 있기 때문에 소실점에서 점점 이미지가 이렇게 라인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원근법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소실점이라는 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르네상스 시대 때 브룬ell리스키라는 건축가가 고안을 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예. 개발해서 르네상스 때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마사치오라는 화가가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에서 처음으로 소실점을 이용한 그림, 그러니까 벽화를 그렸죠. 그때는 이제 벽화가 많이 이렇게 좀 사용될 때였기 때문에요. 벽화를 많이 그렸죠. 그래서 예,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벽화를 이제 그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용된 걸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실점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하고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그림은요, 소실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3점 투시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3점 투시도는 말 그대로 이 소실점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번 점이 있고요. 2번 점이 있죠. 그리고 3번 점 해서 각각 소실점에서 이렇게 쭉 펼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이 앞에가 커 보이고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가 대지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 둘, 세 개인 게 3점 투시도법이라고 하고요. 이 투시도를 볼 때 베니싱 포인트라고 해서요. B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베니싱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지, 호리젠탈 라인이죠. 호리젠탈 라인이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서 이 호리젠탈 라인 끝에 소실점 1번과 2번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점 투시도는 이렇게 밑에서 위를 본 뷰가 있고요. 흔히 우리가 조감도라고 하는 거는요. 조감, 그러니까 버드아이 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가 위에서 내려보는 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점 투시도에서 버드아이 뷰, 조감도법은 이렇게 똑같이 존재를 해요. 1번, 2번, 3번의 소실점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세로축의 소실점은 이렇게 밑에 쪽에 잡히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3점 투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투시도가 꼭 3점만 있는 투시도만 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2점 투시도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선을 이걸 잘못 그려놨네요. 이쪽에 그렸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자, 2점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이 2개겠죠. 그래서 이 그 호리전탈 라인, 그러니까 수평선이라고 하죠. 이 수평선에 1번과 2번의 점이 있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수직선, 이 수직선은 원근이 있지 않고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진 형태를 2점 투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걸 살짝 미술사적 이해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투시도법에 의한 원근법도 있는 반면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에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요. 그 공기원근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좀 뿌옇게 표현하는 기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서구 과학, 그러니까 과학적 이성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이 원근법, 투시도 등등을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시도법이 없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소실점이었고 이렇게 평행하고요. 물론 이쪽 축도 평행하고요. 수직도 평행하고 이 세 개의 모든 게 그 평행한 이미지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솔직히 등각투상도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등각투상도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개의 면이 모였을 때 이 그 세 개의 점이 만나는 이쪽의 각이 120, 120, 120도에 갖고 등각을 이루는 상태에서 평행하게 보는 걸 정확히 말하면 등각투상도라고 해서요. 뭐 설명용 도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좀 달리 표현할 방법을 제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등각투상도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보면 이제 도면을 볼 때 우리가 원근법이 있지 않고 그냥 평면도 하면 평면으로 이렇게 딱 본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볼 수 있을 때 원근법을 없애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근법이 있는 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원근법이 없는 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시면요. 이쪽 보시면 지금 퍼스펙티브 투시도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3포인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3점 투시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렇게 가상의 가이드선을 한번 튀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직으로 가이드선을 튀겼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쭉 올려보시면 이쪽에 소실점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이쪽 빨간 축 방향도 레드 축 방향도 마찬가지로 잡히겠죠. 예, 한번 두 개만 잡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쪽에 똑같이 소실점이 맺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시 카메라로 가셔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는 아까 보여드린 2점 소실점, 그러니까 2점 투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은 아무리 이렇게 돌려봐도 예, 지금은 이게 왜 잡히냐면 지금 카메라로 가면 아마 퍼스펙티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가면 퍼스펙티브로 바뀌어 있죠. 2점 투시도법으로 설정했을 때는요. 딱 그 장면에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올빗 도구를 활용해서 화면을 돌리면요. 2점 투시도가 아니라 다시 3점 투시도로 자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번 2점 투시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 볼 수 없는 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돌리면 안 되니까 수평으로 해서 소실점이 안 모이고 얘네 두 개는 모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할 때는 2점 투시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올빗을 하게 되면 이제 투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얘를 한번 다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얘를 한번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소실점이 이렇게 맺히죠. 예, 이쪽을 한번 튕겨보고요. 위에서 바라보면 아래쪽 소실점이 맺히는데, 자, 여기서 패러렐 프로젝션이라는 걸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평행하게 프로젝션, 그러니까 주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실점이 제거가 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죠? 이 패러렐 프로젝션이 바로 이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사각 큐브 갖다가 본 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 트레이를 다시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라이너에 제가 예제를 하나 숨겨놨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한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은 패러렐 프로젝션 상태죠. 그럼 퍼스펙티브로 바꾸시면요. 자, 이렇게 투시가 적용된, 원근법이 적용된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이 위쪽 지붕을 한번 숨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탑뷰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뷰와 관련된 건데, 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탑이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평면도와 같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투시도가 원근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점점점점점에서 끝에 가면 이쪽에 점점점점점점 끝에 가면 이 어딘가에 아마 소실점이 잡히겠죠. 이렇게 튕겨보면 가상의 선을 튕겨보면요. 어디선가 밑에서 소실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쪽 위에서 다시 탑뷰로 보더라도 이 밑에 이쪽 안쪽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등각 투시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바꾸게 되면 보이지 않죠? 왜냐?
지금 이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한번 재질을 딴 걸 줘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재질을 자, 트레이를 켜고요. 자, 머티리얼 가서 제가 아무거나 다른 거 우드 재질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이 재질을 한번 주고요. 자, 탑뷰로 다시 가서 보면 예, 그대로 우리가 흔히 CAD 도면 볼 때처럼 평면도처럼 이렇게 보이죠? 원근법이 적용 안 된 예, 이런 이미지로 확인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카메라를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서 보게 되면요. 예, 원근법이 있기 때문에 옆 벽면이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옆쪽 벽면, 이 벽면이 보이게 되겠죠. 이 옆 벽면들. 이 옆 벽면들이 자, 퍼스펙티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카메라에서 패러렐로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평면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면 프론트로 바뀌었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면도를 볼 때처럼 이 인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상에서 인면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시 퍼스펙티브로 바꾸게 되면 원근이 적용된 이미지가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다시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보시게 되면 원근이 없이 우리가 흡사, 도면을 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요, 이 다음 강좌에서 제가 이 그릴기 강좌를 진행을 할 텐데요.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탑뷰나 혹은 이 뷰 보는 거, 먼저 이 뷰 보는 거 강좌를 제가 진행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이 뷰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마치 도면처럼 그려나가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관련된 뭐 이론이나 강좌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마 친절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